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이러지. 누구야? 인도선을 향한 운전 오버. 그것도 뭐 내 미끼가 돼가서.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북한에서 쿠데타까지 났어요. 우리가 지금 공격해도 쟤들 절대로 반격 못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거야. 형, 나 이 자리 물러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차기 대통령에게 정말 멋진 선물 하나 하게 해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인구 성장률 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쉽게 얘기해줘.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가 이해 안 되면은 이게 눈으로라도 통일을 봐봐. 난 절대 선제 핵폭에 동의 못해. 다행이네.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임기가 남아있다는 게.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와, 강철비. 맞아요. 홍 기자의 볼만한 영어로 끝내기에는 좀 아쉽죠. 이렇게 변호사님도 또 한 번 영화인 법이스타의 주인공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유 뭔가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우울해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런지 아시겠지만은 뭐 핵무기라든지 분단 국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딱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볼 때는 긴장감이 좀 있고 사실감이 좀 넘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사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었던 건데 분단 국가의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받는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에 했던 영화 같은 경우는 신과 함께 이번에 한 영화는 이제 강철비 둘 다 웹툰을 주제로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강철비는 2011년도에 스틸레인 그래서 이 감독이 직접 웹툰 작가이면서 다시 이제 이걸 영화로 만든 거여서 지금 추세가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게 추세인지 우리가 선택한 게 우연치 않게 웹툰을 영화로 만들어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지금 변호사시면서 지금 영화 전문 기자도 아닌 분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멋있게 얘기하면 저는 뭘 하라는 겁니까? 네, 뭐 새해를 맞아서 저도 분발하라는 그런 자극제로 받아들이면서 자 그러면 이 강철비를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강철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범죄가 폭행, 뭐 살인,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계엄도 많이 나옵니다. 계엄을 한번 생각해 볼까 했는데 영화도 무거운데 그 법까지도 무거우면 안 되겠다.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거 침입죄를 선택해 봤습니다. 아, 나 진짜 주거 침입죄요? 예, 예. 아니 제가 뭐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주람 변호사가 이 유머도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분인 줄은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한 번도 정세를 다룬 이 강철비란 영화에서 주거 침입자라고요. 예. 아, 뭐 근데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보면 영화 내내 뭔가 어떤 공간으로의 허락받지 않은 침입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주거 침입죄, 이 명쾌하게 정의부터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고 시작하시죠. 주거 침입죄 말 그대로 주거에 침입하면 성립되는 범죄가 주거 침입죄인데 법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주거 침입죄입니다. 이 주거 침입죄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주거 침입죄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강철비 영화를 통해서 무겁게 다뤄진 영화를 통해서 가볍게 주거 침입죄를 선택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께서는 이게 익숙한 단어기 때문에 주거한 뭐 공간의 침입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주거 침입죄를 정확히 뭔가 알으려면 그럼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하면 주거는 뭐냐, 침입은 뭐냐 이 뜻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거 침입할 때 주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 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의 의미가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건조물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같은 경우도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서는 둘이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그래서 같이 사는 공간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주거 침입이 안 되고 거기에 같이 공동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가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공동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냐 안 오느냐, 즉 이 공간에 이 사람이 좀 주거해 안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없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도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아니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아니, 가족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이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은 당연히 가족입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냥 뭐 사전 예고도 없이 무단으로 그냥 들어오셨다. 띠디디 들어오셨다. 이거 주거 침입죄입니까?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나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그냥 허락을 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 또 그걸 신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혼 소송 중이라든지 결혼 관계가 파탄됐는데 부모님이 시부모님이라든지 장모님, 장인어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면은 그걸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래요. 좀 상황에 맞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좀 주거에 들어갈 때는 침입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뭐 건조물, 비행기, 선박 뭐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런 공간도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공간에 생활하는 거기만 주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있잖아요. 별장 같은 경우 주거 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거고, 우리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캠핑하면 텐트 같은 거 치잖아요. 텐트에 침입해도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단독주택에서 뭐 정원이 있고 담이 있잖아요. 네. 담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막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뭐 극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다 여기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됩니다. 꼭 극장 영화가 상영되는 곳이 아니라 어떤 복도나 계단 이런 데도 다 지금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주거 침입자냐, 또는 뭐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 또 영화 속에 나왔듯이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또 동의해 놓은 겁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걸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 건물의 관리자가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병원도 환자들이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지금 병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이 임철우 역의 이 정우성, 이 북한의 1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박은혜 씨가 의사로 있는 산부인과에 막 그냥 허락도 안 받았는데 막 들어가요. 우사 선생! 오늘 진료 끝났어요. 아휴, 우리 분만 안 해요. 이봐요. 여기 소아과 산부인과라고요. 응급차 불러줄 테니까. 치료하시오.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예요. 다른 데로 가세요. 또 하나는 이 똑같은 이 산부인과 이 병원에 진짜 조진 이 무서운 이 북한의 요원도 또 요번에 이제 북한 1호를 죽이고 막 정우성 죽이고 막 1호로 막 또 그 산부인과 들어가요. 총벌이라. 이거 다 그럼 주거 침입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정우성 씨가 그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은 병원에 치료하러 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고 설령 주거침입죄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호 북한 1호 치료를 위해서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우진 씨 그 암살하러 들어가잖아요. 범죄 목적으로 그 병원에 들어가는 것은 병원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병원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사람을 살해하려고 들어오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허락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정우성 쪽은 치료를 위한 목적이니까 주거침입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그러나 조우진은 병원에 이게 치료받으러 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주거침입이 된다. 오, 굉장히 전 둘 다 똑같은 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미롭네요. 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무실 있잖아요. 네네. 사무실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무실 방을 다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무실 직원이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사무실 방에 들어가면 이게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놨던 것은 일 때문에 들어가라고 허락돼 있었던 거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는 것까지 허락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거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건인데 그 복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본 게 복집은 식당이잖아요. 네, 음식 그렇죠. 먹으러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불법 도청 장치를 하려고 들어가는 경우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 이제 점점점 감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정우성, 임철호가 이 영화 내에서 어떤 저지른 주거침입 죄 있습니까? 정우성 씨가 이 영화 내에서 주거침입죄가 될 만한 것은 그 암살하려고 이렇게 환기통행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개성공단 행사 예, 있을 예, 때. 이당과 인민의 경려는 최고 정부자 동지께서 우리 개성공납지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십니다. 그때는 이게 주거침입이라는 건가요? 그죠. 거기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통이니까 그리고 큰 건물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그것도 그 범죄 목적, 살해 목적으로, 살인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고. 이 개성공단에서 방실,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데가 아니더라도 환기통도 복도나 계단처럼 여기도 이제 원래 그 관리자의 목적하고도 다른 거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 주거 침입이다. 그러니까 그 환기통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환기통으로 가려고 하면 건조물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주거 침입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환기통이라고 딱 국한시키지 말고 환기통을 가려고 하면은 주거의 건조물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서 환기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환기통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환기통이니까 뭐 건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지금 이 개성공단 만들 때 거기에 환기통 만들 때 이거를 뭐 암살에 이용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그죠. 애초에 목적에도 반하고 그리고 이 공장의 주인이 너 들어와도 돼 허락한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 침입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건물이 이제 만약에 그 암살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네, 리태안 예, 그 김갑수 씨가 사람의 연기한. 소유자라고 하면 주거 침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의사에 반한다. 요 말이 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해볼게요. 백화점은 와서 물건을 사라고 만들어낸 놓은 건조물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공중 화장실도 아닌데 물건은 안 사고 화장실만 이용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화점 주인의 의사에 반하잖아요. 이거 주거 침입죄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주거 침입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백화점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다.
그러면 주거 침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방실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호텔 건물 안에 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텔 주인이 그 다른 사람 투숙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거기에 침입해도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거기가 방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병원 같으면 입원실, 1인실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것도 방실이고 사무실 건물에서 조그만 방 하나하나가 방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거기 전체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은 보통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사무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해당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목적에 반해서 뭐 거의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묵시적인가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뭔가 확실히 좀 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 관리하는 의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 싶으면 주거 침입죄가 되는데 사람 마음이 항상 바뀌니까 이렇게 마음 바뀐 대로 따라서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따라 이 사람이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마음에 집 같은 경우는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간다. 그러면 주거 침입죄에 대응하는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적법하게 들어가거나 과실로 잘못해서 주거에 들어갔는데 이제 주거권자가 나가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거 침입죄에 대응하는 범죄로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나가라 할 때 맘대로 안 나가는 것도 이 죄가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마음이 상했어. 나가라 그랬어. 안 나가. 그럼 퇴거 불응죄.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 번. 설사 초대를 받아 갔더라도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집을 가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가 초대도 안 한 거고 그런데 그냥 실수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 그 사람 집 아니에요. 나가세요 했는데 안 나가고 뻗땡겨. 그럼 이것도 또 퇴거 불응죄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는 고의범입니다. 주거 침입에 고의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는 과실이기 때문에 네.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과실법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 과실치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과실범죄도 처벌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죄만 처벌하는데 주거침입죄도 마찬가지로 과실 주거침입죄는 없습니다. 고의로 주거에 들어갔을 때만 주거침입죄가 발생을 하는데 적법하게 초대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적법하게 들어갔고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고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주거권자가 나가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틴다. 이건 퇴거 불응죄가 되는 거죠. 아니 주거침입 진짜 많이 들어봐서 쉬운 줄 알았는데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설명 잘해주셔서 좀 이해됐습니다. 이해된 만큼 우리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질문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엄처로 우리 정우성이 의도치 않게 남한으로 내려와요. 북한 1호를 모시고 데리고. 근데 이 엄처로뿐이 아니라 최근에 왜 이국정 교수가 치료한 북한의 오총성 병사도 내려왔었잖아요. 외국에서 왜 우리나라에 와서 아예 외국인인데 그냥 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랑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절차가 같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가장 먼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남한만일까요? 북한도 포함될까요? 대한민국은 남한만 아닌가요? 북한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반도가 네. 대한민국이라고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하는 절차, 국적법에 절차가 있는 거고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절차가 다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다든지 정착을 한다든지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는 거지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 취득하는 절차는 외국인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와,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진짜 생소한 얘기고, 근데 조금 뭔가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정말 이게 휴전 상태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반도로 본다. 뭔가 우리가 동포라는 거를 아직 잊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거 뭉클한 부분이 있네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도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어서 국적 취득 절차가 따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분단 65년이나 됐지만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게 좀 실감이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남이 아니려면, 한 민족이려면 이게 동질성 회복된다는 건 문화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GD에 삐딱하게 이 노래를 막 곽도원이 틀어주고, 물론 정성은 깜짝 놀라지만 우리 딸도 이 GD 노래 듣는다, 이거를 진짜 남한산 좋아하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도 나 북한 드라마 나도 본 적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GD라고 남자성 가수라던데. 알지. 우간나가 좋아. 걔가 기집애들한테 인기가 좋아. 우리 딸내미도 여기저기 다 다운받아놨다. 이거야, 야, 들어봐. 이딴 거이 진짜 세계적 음악이요? 딸내미가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해라. 나도 딸내미 이겨본 적이 없다. 사탕 발림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나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관심이 없어. 옛날에 너와 정신 나는 상태를 아무 모자라고. 관심이 없어. 북한에서 막 남한 드라마 보고 남한 노래 들으면 처벌될 거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북한 노래 듣거나 뭐 북한 영화 보면 처벌될까요? 북한 노래 한번 듣고 북한 영화 한번 봤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그 찬양 고무죄라는 게 있는데, 그 조문을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를 이제 찬양 고무죄로 처벌하는데, 단지 북한 노래 한번 듣고 북한 영화 한번 봤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너무나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여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유 대한민국이네요. 그 문화적 다양성에서 측면에 본다면 이게 별반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리고요. 그럼 제가 또 질문 하나 또 들어갑니다. 이게 영화에서 보면 그 김갑수 씨가 연기한 리태안이 죽으면서 북한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요. 북한이니까 당연히 쿠데타 일으킨 리태안뿐 아니라 그 주변 온갖 사람들 다 막 몰살 처벌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이거는 무슨 제목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쿠데타로 성공을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그랬죠, 대통령이 뭐. 되고. 근데 그럼요. 성공을 이미 못하면, 우리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성공을 못하면 제목이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살인을 하잖아요. 네.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단한다라고 해가지고,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무기 금고, 무기징역, 무기 금고, 그리고 모의에 참여한 사람 또 그 실행하는 거에 따라서 뭐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